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의료법 공부하고 있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10강에서는 보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보칙은 앞선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충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료법 제8장 보칙 77조 전문의가 나왔네요. 보칙에서는 전문의 그리고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전문의란 무엇인가? 전문의라 함은 특정한 과를 전문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정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문의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자격 인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2명의 대상자가 나오죠. 전반적인 그 전문의 수련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고, 이 사람이 이 수련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다? 실제로 병원의 관계에 대해서 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병원 간판, 병원 광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만약에 제가 피부과 전문의예요? 그러면 양경진 피부과 의원 이렇게 간판을 걸 수 있지만,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의대만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경진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런 식으로 이제 간판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전문의 자격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합병원에서는요, 300병상 이상 에서 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4항 전문의의 자격 인정과 전문 과목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은 누가 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같이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전문의라는 거를 뽑는 과정을 좀 세세하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냥 상식으로 같이 알고 있도록 할게요. 병원에서는 흰색 가운을 입은 이제 의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론 의대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생은 학생의 그 표정과 바이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병원에 소속이 되어서 인턴이라는 직책으로 1년 동안 병원의 모든 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뭐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인턴으로 쭉쭉쭉 이렇게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과를 경험하면서 내 적성에 맞는 과가 어딘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과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레지던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레지던트, 자, 3번.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돼서 전문 과목 중 한 과목을, 여기서 전문 과목이라 함은 여기 제3조에 나와 있죠.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한 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대요. 이 수련 기간은 몇 년이다? 4년입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해서 총 5년의 기간을 거치면, 5년의 전공의 기간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 뭐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문 간호사입니다. 사실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계시잖아요. 뭐 로컬에서 개인 의원을 차리신 분들도 전문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개념은 아니죠. 간호사들이 대부분 그 간호사의 면허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항목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전문 간호사라는 직책을 붙여서 그것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가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하고요. 혹은 외국에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지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인증받은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문 간호사를 자격 구분하고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은 아까 우리 전문의는 뭐였죠? 대통령령이었죠. 근데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뭐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시험과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우리 이전에 전문의와 관련된 세부 규칙들을 봤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의 자격 인증 등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간호사의 자격 구분. 전문 간호사의 자격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 하고요. 그 교육 과정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감 떨어지기 전에 실제로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전문 간호사 교육을 받은 후에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자격 시험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칙에서 나오는 한지 의료인이에요. 한지 의료인 이거 도대체 의미가 뭐지? 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의료법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동네에서 마치 의사와 같이 의술을 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 의사 또는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으로 우리 탄탄하게 뭔가 되기 전에 의사라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의 법령, 현재의 국가고시가 아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전에 이제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허가받은 그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의료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에 의료인으로 보고 이들을 한지 의료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의사들이 받은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국가고시라든지 뭐 전문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한지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의료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지역에 한정된 의료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지 의사, 한지 치과 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지 의료인이 누구인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보칙에서 간호조무사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겠죠. 그리고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여기 1, 2, 3, 4, 5, 6으로 나와 있어요. 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셨다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그 교습과정을 이수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호조무사의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간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대학이라든지 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는 그런
보건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 특정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지정과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4항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의료인과 크게 다르지 않죠? 자, 다음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가끔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그 의료인들이 하는 특히 간호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간호행위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의료인 아닌데 의료행위 했잖아.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인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호사가 없는 곳에서 의사의 진료 보조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언급이 잘 됩니다. 자, 제80조의 2 간호조무사의 업무이고요.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예요.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해서 제2조, 제2항, 제5호 과목부터 다목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부터 다목은 간호사의 업무 중에 여기 가나 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을 위한 요약 및 간호, 환자를 돌보는 것, 관찰하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간호 요구자의 교육 상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크게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 그러니까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면담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간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의료유사업자입니다. 의료유사업자는 누구인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의료법이라는 게 시행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서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가 의료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골사, 침사, 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의료행위로 어떤 시술소 같은 거를 차릴 수가 있어요. 접골사는 뭐냐면요, 뼈를 붙여주는 사람이죠.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뼈가 겹쳐진 그런 부위를 조정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접골사이고요. 침사 같은 경우에는 침 놔주는 사람, 구사 같은 경우에는 뜸 떠주는 사람, 이렇습니다. 이런 접골사, 침사, 구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서 외과 수술하거나 약품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거, 침 놔주는 거, 그리고 뜸 떠주는 거, 이런 일은 해도 되지만 한의원을 차려서 한약을 준다든지, 혹은 내가 접골을 하려고 하는데 살을 좀 절개를 해서 접골에 잘 될 것 같다, 이래서 피부를 절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의료유사업자는 누구다? 접골사, 침사, 구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술소를 차릴 수는 있지만 환자에 대해서 의사처럼 외과 수술하거나 처방, 약품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안마사입니다. 안마사도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쪽 의료법의 보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마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사람이 안마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퇴폐 안마업소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시각장애인, 이제 안마업소라고 등록을 해놓고는 등록된 그 시각장애인이 와서 조금 몸을 더듬다가 이제 그런 퇴폐업소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정한 사람이 와서, 부정한 직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안마를 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 법을 묘하게 벗어난 건데 완전히 또 법을 어긋났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자,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와 관련된 수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격은 시도지사가 자격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마사의 업무 한계나 안마시술소,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마사는 누가 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될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은 경비의 보조입니다. 우리가 이 의료법을 통해서 국가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많이 통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통제하고 지도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 시키려면, 통제하고 하려면 어떨 때 말 잘 듣나요? 용돈 팍팍 줘야지 말 잘 듣죠? 그것처럼 이 의료법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인이라든지 의료기관, 중앙회, 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이런 데에 시설이나 운영 경비, 조사 연구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국가에서 하는 활동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돈을 보태주는 거죠. 또한 의료기관 인증을 할 때 제가 인증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인증을 할 때 병원에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들이 필요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자체에도 신청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든지 가난한 병원, 경영이 어려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큰 금액과 전체를 다 보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이런 의료기관 같은 데나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칙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제84조 청문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 1, 2, 3, 4, 5, 6개에 관련된 어느 하나의 내용을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보기가 인증의 취소, 설립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의 취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고 또 다른 보기로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가 있었어요. 정지. 여러분, 취소가 커요? 정지가 커요? 취소가 크죠? 그죠? 취소 같은 경우에는 크고 심각한 거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정지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지가 틀린 답으로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취소하는 거, 설립허가 취소하는 거,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취소하는 거, 시설 장비 사용 금지 명령,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면허의 취소, 이거 다 되게 심각한 것들이죠. 그죠? 너네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지고 인증했는데 그거 취소야. 그리고 병원 문 열었지만 문 닫아. 의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너 면허 취소야. 이런 내용들, 심각한 내용들을 하려면 청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 보칙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오늘 10강 보칙이었고요. 다음 강의는 이어서 벌칙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